자, 문제 봅시다. 자, 오늘은 대표값과 상포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대표값이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요. 자료 전체. 자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값 중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건데 먼저 평균이 대표값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도 대표값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최빈값도 대표값 중 하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평균이 뭐냐면요. 평균은요. 우리가 별량의 총합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별량이라는 말이 우리 어렸을 때 배웠는데 지금 또 헷갈리거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별량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료값이에요. 자료값. 어떤 자료의 값들. 예를 들어서 키라든지 아니면 뭐 점수라든지 아니면 발 사이즈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게 다 수치화로 표현되잖아요. 그 수치화로 표현된 자료값들이 다 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돼. 누구를? 그걸 다 더해서. 그 자료를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중앙값은 뭐냐면요. 자료를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너네가 먼저 나열을 해놨을 때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가운데라는 게 니네가 자료의 개수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자료가요, 얘들아, 홀수 개가 있으면 한가운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그러면은 한가운데가 딱 하나가 있지. 그치? 이렇게 홀수 개면은 한가운데 있는 값을 그냥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자료가 짝수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 그러면 가장 가운데 값이란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가장 가운데 있는 두 개 있죠. 얘가 가운데 있는 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면은 가운데 두 개 값이 필요해요. 한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을 내서 중앙값을 정해요. 그러니까 중앙값은 중앙값 중에서 짝수개면 수치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자료의 값과 중앙값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자료가 80이고 얘가 81이야. 그러면 평균이 81 나오거든, 얘들아? 그래서 자료에 있지 않는데 중앙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짝수개 있어요. 이해가시죠? 홀수개면은 그대로 봐야 돼. 자료값이랑 중앙값이랑. 그런데 이 별량의 개수가요, 너네가 n개일 때 있지. 그때 우리가 규칙들이 있거든? 그걸 선생님이 규칙 잡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규칙 잡기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은, 자료가 3개 있으면 중앙값은 몇 번째 있는 값이에요? 작은 데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두 번째 있는 값이 중앙값이겠죠. 자료가 5개 있으면요? 세 번째. 자료가 7개 있으면요? 헷갈립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어요. 그럼 가운데 값. 얘잖아. 맞아요? 이거 몇 번째 값이야? 네 번째 값이죠. 자료가 9개 있으면요? 다섯 번째. 얘들아, 규칙 보여요? n개 있으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세요. 얘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얘를 2로 나눠야 되는데, 중앙값을 얘가 2로 나누면, 자연수가 안 돼요. 얘가 홀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다 1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자료가 홀수계잖아, 지금. 홀수계들이지, 얘들아. 홀수계면은 2로 나누면은 자연수가 안 나오거든? 거기다 1 더하면은 자연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1 더하면 짝수니까. 짝수를 2로 나누면 나눠뜨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3이면 여기다 1 더해. 4점. 가운데로 나누면 2야. 얘가 5잖아? 여기다 1 더해. 6이죠. 나누면 2야. 나누면 3이야. 2로 나누면 3이야. 자료가 7개잖아요? 1 더해요. 8이죠. 그거를 2로 나누면 4야. 9개잖아요? 1 더해요. 10이죠. 2로 나누면 5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료가 n개인데 이 n이 홀수잖아요? 중앙값은요.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료가 4개면요. 몇 번째랑 몇 번째가? 두 번째랑 세 번째와의 평균을 내야 되겠죠? 자료값이 6개야. 그럼 가운데가 2개가 뭐야? 세 번째랑 네 번째죠. 이거의 평균이 중앙값이에요. 자료가 8개면은 몇 번째랑 몇 번째?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자료가 10개면은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규칙 보이세요? 이때 자료가 n개면 얘가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분의 n번째랑요. 보이세요? 4를 2로 나누면 2. 6을 2로 나누면 3. 8을 2로 나누면 4.
10을 2로 나누면 5죠. 그쵸? 2분의 n번째랑 그 다음 번째.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 해야 돼요. 얘들아, 이거랑 이거 달라요? 다른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평균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별량의 개수가 n개잖아요? 그게 홀수개면요. 너네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가운데 값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짝수개면요. 중앙값은 2분의 n번째랑 2분의 n 플러스 1번째를 평균 내시면 돼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 뭐냐면요. 자료의 값의 개수가 가장 많은 값을 최빈값이에요. 저런 걸 뭐라 하냐면 빈도라고 하거든요. 빈도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빈을 쓰는 거예요. 빈도가 높다. 그래서 자료의 값의 개수가 근데 가장 많은 값이 2개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빈값도 여러 개예요. 그 값 모두가 다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더라. 평균은 여러 개일 수 없어요. 중앙값도 여러 개일 수 없어요. 다 한 개씩이죠. 근데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은 약속이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대표값이 3개예요. 그쵸? 대표값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 다 지금 대표값들을 배운 거거든요. 이 대표값을 구해보는 거 해볼게요. 자, 먼저 48337이라는 자료가 있어.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자료의 개수가 몇 개예요? 5개죠. 쟤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돼요.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하시면 된다고요. 외우세요.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자, 계산할게요. 더하면 10이죠. 이렇게 더하면 12에다 이렇게 더하면 15예요. 둘 더하면 25 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평균은 5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중앙값을 구하려면 자료를 크기 순으로 적으셔야 돼요. 3, 3, 4, 7, 8 적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입니다. 이해하셨죠? 최빈값은요. 빈도수 제일 높은 거 누구예요? 3이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료 봅시다. 평균 구할게요. 평균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16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18 더하기 16 더하기 11 할 겁니다. 있습니까? 얘네 둘 더하면은 28이고요. 얘네 둘 더하면은 29고요. 얘네 둘 더하면은 27이에요. 얘네 둘 더하면은 57이고요. 얘네 둘 더하면은 84네요. 7이 14니까. 그죠? 그러면 6일은 6, 6, 4, 24 예쁜 되는 거 보이시죠? 평균은 14. 중앙값은요, 크기수로 나열하셔야 돼요. 11, 11, 12, 16, 16 두 개인가요? 16, 그 다음에 18. 크기수로 하나, 둘, 셋, 다 세워서? 하나, 둘, 셋, 다 세워서. 맞죠?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인데, 얘는 짝수개니까 가운데 두 개 평균 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때 중앙값은 12랑 16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죠? 얘네들 더하면은 28이거든요. 그러니까 14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평균이랑 중간값 같네. 자, 마지막으로 최빈값 볼게요. 자, 여기서 얘들아 빈도수가 높은 거 누구예요? 11이랑 16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최빈값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대표값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얘네는 어떤 자료를 대표하려고 배우는 거거든? 근데 언제 그러면 평균이 대표를 하는지, 중앙값이 대표를 하는지, 최빈값이 대표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대표를 하냐면요. 보통은 가장 많이 쓰는 건 당연히 평균이에요. 어떤 자료의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건 평균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료값이 되게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만 엄청 큰 수가 들어있어. 그럼 평균 내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극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씁니다. 그게 자료의 전체적 경향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최빈값은 언제 쓰냐면요. 자료의 개수가 많고요. 자료에 같은 값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최빈값을 쓰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대표값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승철이대 반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TV 시청한 시간을 조사한 거네. 진짜 많이 보네? 그치? 그런데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면 돼요. 자, 얘들아 자료를 한번 쫙 관찰해봐. 어때? 일단 평균으로 하는 건 어떨 것 같아? 안 되지. 왜 안 돼? 아니야. 큰 게 하나 있죠. 누가 있어요? 600시간. 야, 쟤는 하루 종일 보나 봐. 그치? 600시간 보는 애가 있어. 600시간이 나와? 일주일이? 어찌됐건.
600시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평균 탈락? 그러면 무슨 값을 쓸까? 중앙값. 왜냐면 최빈값을 쓰려고 해도 빈도수 높은 것도 안 보여요. 자료도 적고. 그쵸? 그래서 얘는 중앙값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 자료 볼게요. 다음 자료는 어느 옷가게에 하루 동안 판매된 티셔츠의 크기래. 공장에서 가장 많이 주문해야 할 티셔츠 크기를 정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내가 티셔츠를 판매한 사람이다? 그러면 티셔츠를 미리 주문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릴 티셔츠의 사이즈를 예측해서 사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오늘 판이 요 정도 팔렸대 지금. 요만큼 팔렸대. 이걸 가지고 내가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야. 갖다 놓으려고.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평균으로 해야 돼요? 중간값을 해야 돼요? 최빈값을 해야 돼? 그렇죠. 최빈값을 해야죠. 야, 여기서 평균 의미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평균이 84 나왔어. 84 사이즈 있겠어? 없겠어? 없죠. 뭐, 중간값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최빈값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빈도수 가장 높은 건 누구예요? 누가 진짜 많이 보여요? 95가 많이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그죠? 최빈값으로 90이 있으니까 대표값으로는 95 사이즈를 제일 많이 사다 놔야 돼요. 그쵸?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는지 알겠죠? 대표값들.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 더 개념 배우고 같이 갈게요. 자, 삼포도라는 개념 배워볼게요. 자, 삼포도가 무슨 뜻이냐면 자료의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이에요.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값을 삼포도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이런 게 왜 중요한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밑에 한번 철수와 영희 한번 볼래요? 철수가 영희가 5번에 걸쳐서 평가한 수학 점수를 조사한 거래요. 보이세요? 그러면은 철수와 영희의 점수를 봤더니 어때? 어때? 어떤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표로 한번 나타내볼라. 빈도수로 나타내볼게요. 철수가요. 50점 받은 거 60점 몇 번 받았어요? 60점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받았죠? 60점 한 번 받았어요? 철수 점수 5번? 그 다음 70점 몇 번 받았어요? 3번 받았죠. 그 다음에 80점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이렇게 받았죠? 그 다음에 영희는요? 50점 2번 받았죠. 그 다음에 80점 2번 받았고 90점 한 번 받았네요. 너네가 보기엔 누가 더 잘 보여요? 그럴 것 같죠? 그러면 평균을 내볼게요. 자, 해봅시다. 철수부터 80 더하기 70 더하기 60 더하기 70 더하기 70을 뭐로 나눠야 되게요? 5로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7, 3, 21, 210이거든요? 거기다가 60이랑 80 더하면 140이잖아요. 더하면은 350점이에요. 보이세요? 350점을 5로 나누면 얼마예요? 70점이네요. 자, 여기 것도 해봅시다. 90 더하기 80 더하기 50 더하기 50 더하기 80 해보려고요. 5로 나눠볼게요. 얘들도 하면 100이잖아요. 180이죠? 260, 350이에요. 얼마예요? 오. 둘 다 X가 똑같아요? 평균이 70이에요. 그쵸? 근데 얘들아, 산포도가 뭐냐면요. 벼루의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산포도를 측정하냐면 대표값,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거든? 그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있다와 흩어져 있다고 나타내는 거야. 모여있을수록 산포도는 작아진다라고 얘기하기로 약속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흩어져 있을수록 흩어져 있을수록 산포도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평균은 똑같지만 산포도는 누가 더 크겠어요? 여기가 더 큰. 여기가 더 흩어져 있잖아요. 평균이 70이잖아, 얘들아. 근데 철수 점수는 평균에 모여있죠. 영희 점수는 평균보다 다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영희는 산포도가 더 커요. 산포도는 여기가 더 크다고 써놨네. 내가 써놓은 대로 해줄게. 산포도는 여기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자료에 평균만 보고는 자료를 분석하는데 제한적인 거야. 그쵸? 이렇게 얘네 둘이 보기에 지금 평균이 똑같으니까 뭔가 철수랑 영희 실력이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그 값과 분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모여 있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산포도가 자료를 해석하는데 유의미한 값이거든요. 그 산포도를 조사합니다. 산포도가 무슨 뜻이라고?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낼까. 자, 그럼 지금 좀 이따가 수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부터 배울 거예요. 자, 그 전에 편차라는 말부터 배우려고요. 자, 편차가 뭐냐면요. 어떤 별량들이 있잖아. 그 별량들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가 뭐라고요?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예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편차 좀 구해보려고. 얘들아, 철수랑 여기가 둘 다 평균이 얼마 나왔어? 내가 해보니까 70 나왔지. 그러면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철수의 1회 별량 편차는 얼마겠어요? 10. 2회는 0. 3회는 마이너스 10. 4회는 0. 5회는 0이죠. 0이는요? 20,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10. 이런 것을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뭔지 알겠죠? 편차는요, 일단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냐면, 항상 총합이 0이에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0이죠?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0이에요. 그쵸? 20이랑 20 없애고 10 두 개 더해서 20 빼면 없어졌어요. 0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편차의 합은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더하면 항상 0 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편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절대값을 씌우면 다 양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의 합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굳이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지금 그림 그려봤잖아. 그림 그려보지 않고 편차 구해도 알 수 있다고.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작으면 절대값이 작으면 평균에서 가깝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매번 편차를 조사하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그걸 수로 나타내요. 자, 산포도를 아까 흩어져 있는 농도를 수로 나타낸 거였잖아요. 그 산포도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데 혜진아, 뭐가 있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다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자, 먼저 분산은 뭐냐면요. 편차의 합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편차의 합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편차를 다 제곱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의 총합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것이 분산입니다. 분산 구하는 식이 뭐냐면요.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를 다 제곱해요. 그래서 더합니다. 그래서 산포도를 수치화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냐면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그냥 루트만 씌우는. 기억나시죠, 얘들아? 제곱근이라고 하면 각 두 개 있는 거? 양의 제곱근이라고 해야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분산에다 루트 씌우게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됩니다. 이해가요? 얘들아, 왜 루트를 씌우겠어? 아까 다더해서 0 나오니까 제곱해버렸잖아. 그래서 루트 씌우는 이해가죠?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표현한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아까 그 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 표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다 구해봅시다. 평균 아까 70 구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구했어. 자, 분산 구하는 방법은 뭘 구하라고? 편차를 제곱해야 돼. 자, 편차 구해볼게. 이거 편차 얼마야? 10이죠? 그거 제곱할 거예요. 얘는 0이죠? 0제곱.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10이죠? 그거 제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0제곱, 0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낼 거니까 또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거 100이죠? 이거 100이죠? 그래서 5분의 200 하면 돼요. 얼마예요? 40이에요. 이게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는 루트 40이죠. 루트 40이라 쓰면 안 되죠? 몇 루트면? 2루트 10이라고 되면 돼요. 얘도 분산 구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제곱해서 쓸게요. 얘에서 얘 빼면 20이죠? 400 괜찮아요? 자, 80에서 70 빼면은 10이죠? 100 괜찮죠? 제곱한 거야. 얘는 마이너스 20인데 제곱하면 400 괜찮죠? 그 다음도 400, 그 다음은 100이에요. 이거를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4가 3개 있으니까 1200에다가 100 2개 넣으면 1400인 거 이해갔어요? 1400을 5로 나누면 되고요. 5, 20, 5, 8에 40, 280이에요. 이해갔어요? 얘는 루트 280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산포도 누가 더 큰 얘기 했잖아. 여기가 컸어, 클 수가 없어. 여기가 더 컸었지, 그치? 내가 그걸 수치화해서 봐도 얘네가 누가 더 커? 표준 편차가 더 큰 거 보이죠? 280도 그대로 냅두면 안 되고 47에 28. 뭐로 나와야 되니? 280? 16으로 되나 본데? 16 곱하기 어? 어디 잘못했나? 아, 거기 내가 너네한테 준 걸 잘못 썼
800이 아니라 이거 1400이 맞는데 내가 잘못 썼거든요. 6주 280이고요. 280은 얘들아 47에 28이고요. 2, 35, 5, 7에 35라서 얘가 4만 나오네요. 그쵸? 4만 나오니까 4루트 70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선생님 거기에 4루트 10이라 써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280이라 써야 되거든요. 여기 두 개만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얘들아 영의 별량이 평균에서 철수의 별량보다 다 멀리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우리가 분산 구해봤더니 분산 더 큰 거 보이시죠? 혹은 표준편에도 더 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내서 우리가 더 큰 거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더 크다는 게 무슨 뜻이야?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흩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니네 문제를 보다 보면 고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니네가 이 고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이게 골고루 있다가 아니에요. 별량의 분포가 고르다 이런 말이 있을 거거든?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그럼 얘는 골고루 있다가 아니에요. 골고루 있다가 아니라요. 뭐냐면요. 고르다라는 말은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옛날에 우리 농사 지을 때 밭에 이렇게 자갈 있고 이러면 그걸 골라내는 걸 고르다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평평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이가 없이 다 한결같다는 거는 다 평균가치에 모여있다 요새. 그러니까 여기서 별량의 분포가 고르다라는 거는 점수가 다 골고루 있다는 게 아니라 다 70,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평균 70이면 70 근처에 다 있으면 그게 고르다야.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어.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다 모여있는 값들이 별량의 분포가 고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차이가 없이 다 비슷비슷하다 이 소리라. 그러면은 이게 별량의 분포가 고르다는 무슨 말이냐면 별량이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있다는 소리. 이해가요? 그러면 당연히 편차 절대값의 합이 어떻게 써? 작겠죠. 크지 않고 작아야 돼. 그래야지 평균 중심으로 모여있는 거니까. 그러면 산포도가 작다는 거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도 다 작다는 거. 이게 별량의 분포가 고르다는 뜻이. 고르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이제 한번 문제 푸시면. 자, 1번부터 볼게요. 하늘인의 반 학생 8명 음악 실기 평가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래.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구하시오. 자,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32 더하기 28 더하기 50 더하기 49 더하기 18 더하기 28 더하기 40 더하기 45를 뭐로 나눠야 되겠어, 얘들아? 이거 몇 개야?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개 맞네요. 나눕니다. 자, 그럼 먼저 얘네 더해야 되니까 얘네들 더하면 60, 얘네들 더하면 99, 얘네들 더하면 46, 얘네들 더하면은 85네요. 얘네들 더하면은 159고요. 얘네들 더하면은 131이죠. 얘네들 더해서 280, 290. 290 나왔니? 300 나왔니? 나 290 나왔어요? 나왔어요? 대답들이 없지?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다들? 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계속 갈게요. 그래서 3, 24, 24 하면은, 근데 이거는 분수로 써야 되겠다. 그치? 248, 2는 2, 248, 250. 그쵸? 4분의 14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앙값. 일단 중앙값은 크기수로 나타내야 되죠. 가장 작은 거 불러보세요. 누구예요? 18, 그 다음에 28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49, 50. 하는 번 애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료 8개잖아. 자료 8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8개니까 가운데 있는 두 개값. 얘네 둘이죠. 더해서 2로 나눠야 되겠죠? 32 더하기 40을 2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72잖아요. 2로 나누면 2, 3은 6, 2, 60에서 36이 중앙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 자, 빈도수 가장 높은 거. 28밖에 없죠. 28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2번 갑니다. 자, 다음 8개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미 크기순이야, 얘들아. 그치? 근데 중앙값이 223이라거든? 근데 크기순으로 나열한 걸 보니까 지금 개수를 먼저 세야 되겠잖아. 둘, 넷, 여섯, 여덟. 짝수개잖아. 그럼 가운데 두 개의 합의 평균. 그쵸? 그 평균이 223이다. 그 문제 풀어야 되겠죠? 221 더하기 x를 2로 나누면 얘가 223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2 곱하면요. 446이잖아요. 여기서 221을 빼면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25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x값은 225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채점하세요, 얘들아.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다음은 희망인의 모든 학생 7명이 휴일에 평균 수명 시간을 조사한 것이래. 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요. 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라는 요 조건을 가지고서 x값 구하는 소리인 거야. 이해하시죠? 자, 그럼 먼저 평균 구하려면요. 7 더하기 8 더하기 x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5고 자료가 둘, 넷, 여섯, 7개니까 7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죠? 이거랑 최빈값이 같대요. 근데 최빈값 내가 뭔지 몰라요. 근데 후보부터 좀 얘기해볼까요? 얘들아, 근데 이거 얘들아 빼도 또 못하게 그냥 7 아니에요? 왜냐면 7이 3개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x가 뭐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지만 얘가 무슨 값이든 간에 어차피 최빈값은 7 아니에요? 그러니까 7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x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얘네 둘 더하면 15 괜찮죠? 얘네 둘 더하면은 16이죠? 얘네 둘 더하면 12고요. 얘네 둘 더하면은 28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 더하면은 43이에요. 43 더하기 x를 7로 나누면 7이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3 플러스 x가 7, 7에 49가 되는 거라서 x가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가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채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차 얘기 나왔어요. 지금 얘들아 우리한테 주어진 표가 편차표래. 이 편차표가 주어졌을 때 수학 성적의 평균 점수가 75점이라 주어져 있거든? 그럴 때 비수학 성적 볼 때. 얘들아 편차가 나왔는데 선생님 편차의 특징을 얘기해줬지. 편차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지? 다 더하면 0이다. 그걸 갖고 x를 먼저 알아내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0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 더하면 2고요. 얘네 둘 더하면 3이거든요. 그럼 5잖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5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5라는데 평균이 75점이야. 그러면은 b의 수학 성적은 뭘까요? b의 수학 성적? 얘들아, 아까 내가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가르쳐줬지? 편차는 못 빼기 뭐라고요? 네,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별량을 구하라는 거잖아. b의 수학 성적이라는 것은 편차가 마이너스 5 나왔고 평균이 지금 75 나왔으니까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해갔어요? 네모났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죠. 플러스 75 넘어가죠. 그럼 플러스 75 빼기 5가 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성적은 70이 됩니다. 이해갔죠? 그 다음에 자, 이번 식도요, 편차식이래요. 이걸 가지고 분사가 표준 편차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가 어떤 별량들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제일 먼저 표준 편차랑 분사 구하려면 편차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편차 가지고서 편차 제곱의 분산의 뜻이 뭐라고 얘들아? 분산의 뜻?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합니다. 4, 4, 16, 1, x제곱, 4, 1, 4죠. 얘가 몇 개예요? 6개죠. 이걸 나누면 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갔죠? 얘네 둘 더하면 17이고요. 얘네 셋 더하면 9예요. 얘네 둘 더하면은 26입니다. 플러스 x제곱이 6이 되는 거죠. 아, 근데 x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x 구할 수 있죠? x 어떻게 구해요? 편차의 총합은 0이다 하고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 둘 더하면 5고요. 얘네 셋 더하면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얘네에서 얘 빼면 2예요. 2 더하기 x가 0이어야 되잖아요. x가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자리에다 4 쓱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4 더해야 되니까 30 되는 거 이해가셨죠? 그래서 6, 5, 30이니까 분산은 5.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분산에다 뭐 씌우면 된다고? 루트 씌우면 된다고. 양의 제곱근이라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개의 별량이 있는데 평균이 9고 분산이 5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하래요. 얘들아 평균 9는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그죠? 5로 나누면 되죠? 요식을 정리하면 5, 9, 45에다가 9랑 11 더하면 20이잖아. 그래서 27이거든? x 플러스 y 플러스 27이 45다가 나와서 x 플러스 y 구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27 넘어가면요. 30 주고 3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18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18이고 분산 줬잖아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한다고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돼. 그치?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점. x에서 얘 빼면
뭔지 모르니까 x-9의 제곱이 되고요. 그쵸? 9에서 9 빼면 0이니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y 빼기 9의 제곱 쓰면 되고, 11에서 9 빼면 2니까 4 되는 거 이해 갔죠? 얘를 몇으로 나눠야 돼요? 5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니네가 하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편차가 0 나와서 안 썼잖아. 그럼 별량을 또 4개로 쓰면,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중간에 0이 있어서 내가 별량을 뺐지만, 개수는 별량에서 5개 그대로 가야 돼. 조심하세요. 그럼 5, 25에다가 4 더하기 4면 8이죠. 넘어와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이해 갔어요? x-9의 제곱 플러스 y-9의 제곱이 25 빼기 8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17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구 18x 플러스 9구 8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구 18y 플러스 9구 81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하라잖아요. 그럼 얘네 둘 내가 구할 수 있냐 봤을 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얘네 둘 뭐로 묶으면 돼요, 얘들아? 마이너스 18로 묶으면 되죠. x 플러스 y가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18이라는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그치?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8 곱하기 18 플러스 81 플러스 8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17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18 곱하기 18 합시다. 8 곱하기 18은 88에 64에다가 1 8은 8이니까 144, 8, 1 해서 4, 2, 3, 324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24고요. 81 두 개 더하면은 28, 182거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빼서 넘길까요? 그럼 324에서 182를 빼면은 2, 4, 2니까 1, 142, 마이너스 142죠. 넘어가면 플러스 142로 넘어가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42 플러스 17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159다 이렇게 나옵니다. 159 나갔나? 확인하세요. 얘들아, 81 더하기 81 틀렸네요. 81 더하기 81이 얼마예요? 8이 16이니까 160인데 선생님 180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래서 324에서 162 빼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2에다가 4, 6이고 하나까지가 이게 162. 162 두 배 하면 180 나올 봐. 그렇네. 그치? 그러면은 162, 여기 162를 적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62가 플러스 162로 넘어오니까 둘도 하면은 180, 179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79가 맞습니다. 자, 오른쪽 표가요. A반 평균이랑 B반 평균이 돼 있어.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 돼 있거든. 자, 표준편차도 있고요. 그쵸? 얘들아, 근데 어차피 표준편차라는 건 분산을 루트 씌운 거잖아. 그러니까는 표준편차가 더 크면 분산도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표준편차가 9면은 분산은 81인 거야. 그치? 얘가 표준편차가 7이면 얘는 분산은 49라고. 왜냐면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은 얘 나와야 되는 거야. 상황 이해갔어요?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더 크면 분산은 더 큰 게 맞아요. 서로, 같은 스탠스에 있다는 거야. 그럼 분산은 A반이 B보다 더 크다. 맞죠? 그죠? 분산은 A반이 B보다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B반 성적이 A반 성적보다 우수하다. 얘들아, 성적은요, 당연히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평균이 85점이면 당연히 B반 성적이 우수한 거죠. 그쵸?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반 성적이 B 성적보다 고르다. 이거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고르다 나온다니까? 저 고르다가 골고루 있다가 아니라고 얘들아.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라는 거야.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는 게 평균이랑 비슷하다는 거야. 평균이랑 비슷하려면 뭐가 어때야 돼? 상포도가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요. 근데 상포도의 뜻이 뭐라 했어? 상포도의 뜻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더 흩어져 있으면 수가 크다는 소리거든.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표현한 거야. 수로. 더 흩어져 있으면 수가 크고 덜 흩어져 있으면 수가 작다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으면 표준 편차랑 분산이 큰 거야. 그지? 그럼 봐봐. 분산이 누가 더 작아? B가 더 작지? 그러면 B가 다 85점 근처에 점수가 모여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성적이 누가 더 고른 거야? B반이 고른 거예요. 이해가요? 성적이 고르다라는 건 평균 근처에 모여있으면 성적이 고른 건데 지금 분산이 더 작잖아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가 평균성 비반 성적이 더 고른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치? 틀렸어. 이거 중요해요. 잘 이해해보세요. 알겠습니까?
B반 성적이 A반 성적보다 평균에 가까이 모여있다. 이게 맞는 말이야. B반 성적이 A반 성적보다 평균 가까이 모여있으려면 분산과 표준편을 짜르면 되고 그것이 성적이 고르다라는 뜻이라고.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고르다라는 말은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평균 근처에 보통 모여있다. 이런 거. 5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남학생, 여학생 평균 분산이랑 명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이 표준 편차로 구하시라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니네가 그걸 알아야 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요. 먼저 평균을 알아야지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 그쵸? 왜?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잖아.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하려면. 자,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전체의 표준 편차 구하라니까 분산 구해야 되겠지? 분산 구하려면 전체 평균 구해야 되겠지? 그럼 제일 먼저 전체 평균을 구할 건데 여기서 니네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평균. 자, 얘들아, 남자 평균이 85점고요. 여자 평균이 85점이에요. 그러면 전체 평균은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여기 니네가 여기서 어차피 이거는 다 85점 평균이기 때문에 아마 85점 나올 것 같긴 한데 너네 지금 보세요. 전체 변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둘 더해서 2로 나누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체 평균은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량의 개수분해. 여기서 별량이라는 거는 점수잖아. 그치? 점수의 개수분의 점수의 총합을 해야 되는데 이 점수의 총합을 지금 남녀로 구분해놨잖아. 그러니까 남자 점수의 총합과 여자 점수의 총합을 다시 더해서 전체 명수로 나눠야 돼. 이해 갔어? 그러면 남자 점수의 총합은 니네가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남자 평균이랑 남자 학생 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남자 평균이 남자 명수분의 남자 정수의 총합으로 구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남자 평균이 얼마야? 85점이죠. 그래서 85점은 8분의 남자 점수의 총합으로 구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 점수의 총합이 나와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남자 점수의 총합은? 85 곱하기 8 하면 되죠. 이해가요? 8을 이해하겠죠? 양쪽에 곱하기 8 했다. 문제 이해 갔어? 네. 응. 이거는 자식이 남자 점수의 평균은 남자 명수분의 남자 점수의 총합으로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남자 점수의 총합을 구하려면 평균과 명수를 알면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남자 점수의 총합을 지금 구한 거야. 이해 갔어? 왜냐면 둘 다해서 2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 갔지? 우리가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전체 명수분의 전체 총합, 점수의 총합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전체 점수의 총합을 따로 구해야 된다고. 왜냐면 지금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점수의 총합을 남자 점수 총합 더하기 여자 점수 총합하면 된다. 아니, 그렇잖아. 명수가 다른데 어떻게 그냥 남자 평균이랑 여자 평균 둘 더해서 2로 나오면 그게 전체 평균 아닐 거 아니야. 이해 가지?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구해야 되거든. 전체 평균 구하려면. 그럼 전체 점수의 총합이 필요하잖아. 전체 점수 총합을 남자 점수 총합이랑 여자 점수 총합을 더해버리면 된다. 그럼 전체 점수 총합이 나와. 이해가요? 그래서 남자 점수부터 구할 거야. 여자 점수도 구해볼게. 여자 점수도 마찬가지로 여자 평균이 나한테 주어져 있고 여자 명수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 점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 이해가요? 지금 여자 점수의 평균이 85고 그 다음에 명수가 10이니까 곱하면 여자 점수의 총합이 나온다. 이해 갔죠? 여기서 다시 85 곱하기 8 플러스 85 곱하기 12를 쓰셔야 돼. 그 다음 전체 명수 몇 명이야? 전체 명수. 20명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얘들아 지금 니네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85 묶어도 되죠. 8 플러스 12. 20이잖아. 이게 약분돼. 그래서 80. 그러니까 이 예제 문제가 좀 나쁜 예제 문제인 게 니네 이거를 분명히 둘 더해서 2로 나눈 사람이 있었을 거야. 있었죠? 없었어요? 아직 여기까지 못 갔나요? 이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점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줄 알아, 애들이.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은. 안 된다고요.
아니, 명수가 다른데 어떻게 그냥 얘네들 더해서 2로 나눠. 그 전체 평균이 아닐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래대로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전체 점수의 총합도 알아야 되고 전체 명수의 개수도, 명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 점수의 총합을 각각의 점수를 몰라도 되고 남자 점수 총합은 내가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여자 점수 총합 알 수 있잖아. 둘 다 하면 전체 점수 총합 나온다. 이해가요? 그래서 너네한테 남자 평균이란 남자 명수를 주면 남자 점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마찬가지로 여자 평균이랑 여자 학생 수 주잖아. 그럼 여자 점수의 총합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여자 점수랑 남자 점수 더해서 그거를 전체 명수로 나눠야지 전체 점수 나와요.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애석하게도 점수를 80으로 똑같이 줬기 때문에 85가 나왔을 뿐이야. 이해가? 니네 밑에 있는 문제들 풀 때는 선생님 지금 풀이 방식대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만해주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전체 학생 성적의 표준 편적을 하니까 분산 구할 거잖아.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분편은 뭐야?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 평균식이랑 얘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남자 분산 있고 명수 있으니까 편차 제곱의 총합 구할 수 있어. 똑같아. 방금 얘기했던 논리랑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전체 분산 구하고 싶거든? 그럼 전체 분산 구하고 싶으면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니까 명수분의 전체 편차 제곱의 총합이 있어야 되잖아. 전체 편차 제곱의 총합이 있어야 되잖아. 이것 또한 역시 남자의 편차 제곱 총합이랑 편차 제곱의 합이랑 여자의 편차 제곱의 합 있지. 그거를 더해서 전체 명수 나누면 돼. 20명. 이렇게. 논리가 똑같아. 평균이야. 그러면 남자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지. 분산이랑 명수가 있으니까. 얘도 곱하면 된다. 이해가요? 곱하면 되는 거? 남자 분산이 남자 명수분의 남자 편차 제곱의 총합이었을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남자 분산이 지금 6이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남자 편차 제곱 총합 나온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남자 편차 제곱의 총합은 6, 8이 48이고 여자 편차 제곱의 총합은 11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은 12, 12 되니까 132 되는 20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00, 70, 180, 20으로 나누면 됩니다. 9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거 분산 전체 표준 편차구하라 했을 때 분산이 있으니까 분산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틀렸죠? 17을 2로 나누면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죠? 그 이유 자체가 얘가 명수가 달라서. 아, 그래서 이걸 80으로 줬나 보다. 평균 상관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산. 그러면 전체 분산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죠?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우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죠? 그 답이 3이에요. 이해하셨죠? 6번 봅시다. 세 개의 별량 A, B, C 평균이 8이고 분산이 14일 때 별량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봅시다. 일단 얘들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개의 별량의 평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개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균 8은 별량이 3개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3으로 나눈 게 8이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 나와요? 24 나와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 별량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은 A-2 더하기 B-2 더하기 C-2를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6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알잖아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얘는 24 빼기 6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얘는 3분의 17이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분산 구해볼게요. 자, 분산도 똑같겠죠? 평균이 8이니까 이때 분산 어떻게 구하냐면 편차제곱의 총합, 편차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A-8의 제곱 플러스 B-8의 제곱 플러스 C-8의 제곱을 3으로 나눴을 거야. 그럼 이걸 여기로 넘기죠? 그럼 3, 4, 12, 그럼 42가 되는가? A-8의 제곱 플러스 B-8의 제곱 플러스 C-8의 제곱이 42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분산을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별량들의 평균이 지금 3분의 17 나올 거거든요. 애석하게도. 그러면은 이때 편차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 분산 구할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분산. 분산은 a-2-3분의 17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들아 형태틀이 똑같으니까 이걸 하나 계산해 놓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a-2-3분의 17을 계산해 놓으면 얘가 3분의 6이잖아요. 그래서 a-3분의 23이 되거든요. 그럼 다 그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a-3분의 23의 제곱 플러스 b-3분의 23의 제곱 c-3분의 23의 제곱을 뭐로 나누면 된다? 3으로 나누면 내가 원하는 분산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거 왜 얘기 안, 아무도 안 했어? 이거 16인데 얘들아. 16이죠. 아 18인가요? 아 헷갈려. 18이네. 10분의 18. 그죠? 3, 6, 18이 이게 6이네요.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얘가 6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a-2에서 6을 빼면 이게 편차잖아. 그쵸? 그러니까 a-8을 하면 돼. 이해갔어요? b-8, c-8. 제곱 나왔죠? 이게 3으로 나누면 돼. 근데 이제 해갖고 보니까 얘랑 식이 어때? 같죠? 이게 얼마예요? 14야.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줄게. 자, 선생님은 사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평균도 알 수 있었고요. 분선도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일단 평균은요. 지금 별량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얘를 전체적으로 다 20 뺐죠. 다 20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그대로 평균에 반영되게 돼 있어요. 똑같이 별량에다가 똑같이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그게 그대로 평균에 반영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학자들이 이걸 여러 개 계산해 본 거야. 그랬더니 별량을 똑같이 이렇게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똑같이 평균도 그렇게 바뀌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별량이 이렇게 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분산은요. 분산의 의미가 삼포도라고 그랬잖아요.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요. 숫자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1, 2, 3이 있는데 여기다 다 곱하기 3을 했다 쳐봐. 곱하기 3을 하면은 얘가 3이랑 6이랑 9가 되면서 얘는 조금 커졌는데 얘는 더 많이 커지고 얘는 더 많이 커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2 차이 나는데 얘는 4 차이 나고 얘는 또 6 차이 나죠. 그러니까 참 달라지기 때문에 곱하기는 분산의 영향을 받아요. 그쵸? 벌어지잖아. 더 벌어지잖아. 숫자가 얘보다 얘가 더 벌어지거든. 그쵸? 그래서 분산은요. 또 벌량에다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건 영향을 받는데 똑같은 수를 빼는 거나 더하는 건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해서 분산은. 근데 모든 별량에다 똑같이 20 뺐어. 그럼 흩어져 있는 정도가 변하게 안 변하게? 안 변하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똑같이 별량에다 다 뭐 10씩 더해서 똑같이. 그러면 다 같이 이동을 하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자료들이? 안 변해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표준은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자료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치로도 보이시죠? 결과치로도 보이시죠? 원래 분산과 별량에다 다 마이너스 1을 했는데 분산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네. 자료에다가 똑같은 수를 빼는 거나 더하는 거는요. 분산과 표준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곱하기랑 나누기 영향을 줘요. 이 모든 건 나중에 배워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요까지는 파악하시면 되고 너네는 지금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시험 때쯤 되면 더 정리해서 제대로 빨리 하는 법도 가르쳐 줄게요. 지금은 원래대로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선생님이요,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무조건 쉬운 것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니네의 사고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원래는 원래대로 정확하게 배우시고요. 선생님이 필요한 요령은 또 그 요령을 니네가 충분히 그 전에 생각하는 힘이 커진 다음에 또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적당한 순간 선생님 요령도 가르쳐 줄 건데 요령만 바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나중에 어려운 문제 스스로 생각해서 못 풉니다. 알겠습니까? 생각하는 힘이 크려면 이렇게 계산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알았죠? 지금은 그냥 주어진 대로 평균 구하는 방법, 별량 구하는 방법대로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있죠? 그대로 계산해서 하세요.
알았죠? 나중에 선생님 방법 다 가르쳐 줄 거예요.